제 이름은 지연이에요. 올해로 42살이 된 8살 된 아들 하나를 키우는 평범한 워킹맘입니다. 광고회사에서 카피라이터로 10년 넘게 일했고 결혼 후에는 아이 때문에 잠시 프리랜서로 방향을 틀었죠. 겉으로 보기엔 남부러울 것 없는 삶이었어요. 강남 아파트에 살고 남편은 중견 건설사 부장, 아들은 사립 초등학교에 다니고 있죠. 그런데 그 겉껍데기 안쪽이 얼마나 골마 있었는지 저는 결혼 8년 만에야 알게 되었답니다. 저는 이번에 8년 시집살이의 마침표를 조용히 찍었답니다. 친정아버지 49제를 지낸 지 겨우 사흘이 지난 저녁에 아버지가 평생을 바쳐 마련하신 성수동 4층짜리 건물을 시댁은 14억에 헐값에 넘기라며 저를 몰아세웠거든요. 그런데 그날 밤 저는 아버지가 유품 속에 숨겨두신 낡은 서류 봉투 하나를 열었어요. 그 안에는 5년 전 날짜가 찍힌 3가지 서류가 가지런히 들어있더라고요. 아버지는 이미 5년 전에 이 모든 걸 예견하고 계셨던 겁니다. 도대체 어디서부터 어떤 일이 있었는지 제가 겪은 기막힌 이야기를 한번 들어봐 주세요. 친정아버지는 성수동에서 40년 넘게 수제화 공방을 하신 분이었어요. 손톱 밑에 늘 까만 구두약이 껴있던 말수 적고 우직한 분이셨죠. 지연아, 사람이 자기 손에 흙 안 묻히고 벌면 그건 다 남의 돈이요. 그게 아버지 입버릇이었답니다. 저 어릴 적 아버지는 새벽 5시에 공방에 나가 밤 10시에나 들어오셨어요. 그러고도 제가 시험 잘 봤다고 하면 그 지친 얼굴로 웃으시며 종이봉투에 쌓인 크림빵을 내미시던 분이었답니다. 그 우직한 손으로 아버지는 1998년 IMF 때 헐값으로 나온 성수동 뒷골목의 낡은 2층 상가를 매입하셨어요. 그리고 30년 가까이 벽돌을 한 장 한 장 올리듯 돈을 모으셔서 지금의 4층짜리 붉은 벽돌 건물을 매입하셨어요. 1층엔 아버지 공방이 2층부터 4층까지는 임대가 나가고 있었어요. 시세로 따지면 최소 70억은 나가는 성수동 골목의 알토란 같은 건물이었죠. 제가 지금의 남편 진호를 만난 건 32살 때 광고회사에서 한창 잘 나가던 시절이었어요. 대학 선배 소개로 만난 남편은 중견 건설사 과장이었고 저를 처음 만난 자리에서 대뜸 그러더라고요. 지연 씨, 저는 여자가 일 계속하는 게 좋아요. 우리 어머니도 평생 일하셨거든요. 결혼해서도 지연 씨 커리어 지키세요. 제가 다 밀어드릴 테니까. 그 말이 왜 그렇게 든든하게 들렸을까요? 연애 3년 동안 남편은 다정하고 세심한 사람이었답니다. 제가 야근하면 회사 앞에 죽 한 그릇 사들고 절 기다리던 모습이 너무 좋았어요. 지금 생각하면 순진해도 너무 순진했던 거죠. 시댁 첫 인사를 간 날 시어머니는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시고는 이러셨답니다. 광고회사면 야근 많겠네? 결혼하면 그런 직장은 좀 정리해야 되지 않겠니? 우리 진호가 워낙 사랑받고 자라서 저녁밥은 꼭 집에서 먹어야 되거든. 무슨 말인지 알겠니? 옆에 앉은 시아버지도 헛기침을 2번 하시더니 한마디 얹으셨어요. 사돈댁 하시는 일이 신발 공방이라고? 말이 좋아 공방이지 그냥 구멍가게에서 신발 만들어 파는 거 아니니? 뭐 요즘도 지저분하게 그런 걸 하는 데가 있나 보구나. 그날 저녁 저는 진호 씨한테 조심스레 물었답니다. 자기야, 어머님이 나 회사 그만두라는 말씀이신 거지? 나 진짜 그만둬야 해? 남편은 웃으며 이러더라고요. 우리 엄마가 원래 표현이 좀 그래. 신경 쓰지 마, 우리 자기. 그 신경 쓰지 마가 앞으로 8년간 몇백 번 반복될 대사인 줄 저는 몰랐어요. 결혼하고 8년 동안 저는 정말 열심히 살았답니다. 명절엔 3일씩 김포시댁에 내려가 전을 부쳤고 시어머니 생신 때는
강남 백화점에서 어머님 좋아하시는 스카프며 화장품으로 꼬박꼬박 챙겼어요. 시아버지 회가변 때는 제 상여금까지 털어서 3천만 원을 보태드렸답니다. 명절 설거지는 8년 내내 저 혼자 도맡았고요. 시누이 정미는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히고 소파에 누워 핸드폰만 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시댁 식구들은 이상하게 저희 친정을 얕잡아 보더라고요. 시어머니는 명절 때마다 이러셨답니다. 사돈댁은 그 구멍가게, 뭐 공방, 그거 아직도 하시나? 요즘 세상에 구닥다리 수제화가 팔리기는 하나 몰라. 네 시아버지 공장은 대기업 1차 외주라 매출이 워낙 크니까 원 수준이 안 맞아도 적당히 안 맞아야지 어디 가서 말도 못하겠어. 쯧쯧. 한 번은 아이 돌잔치 때 시어머니가 손님들 앞에서 이러시더라고요. 우리 며느리가 친정이 좀 소박해서 결혼할 때 예단도 꼴랑 500만 원밖에 못 해왔어. 그래도 내 새끼가 좋다고 데려온 여잔데 내가 어쩌겠어. 그냥 눈 딱 감고 큰맘 먹고 다 받아줬지 뭐. 저는 그날 화장실에서 눈물을 훔쳤답니다. 그 500만 원은 아버지가 공방 매출 2달치를 통째로 털어 만들어주신 돈이었거든요. 시누이 정미는 더 노골적이었어요. 새로 산 명품 가방을 흔들며 이러더라고요. 언니, 우리 신노년 8층 빌딩 알지? 아빠가 그거 팔면 와서 나 신혼집 강남에 얻어주신댔어. 언니네 성수동 그 벽돌 건물, 그거 몇 평이야? 그것도 뭐 건물이라고. 아유 아가씨, 우리 아버지가 40년 걸려 만드신 귀한 거예요. 남편은 그런 자리에서 늘 침묵이었어요. 어머니가 친정을 깎아내려도 아가씨가 저를 무시해도 남편은 그저 자기 밥그릇만 내려다보고 있었답니다. 한 번은 집에 돌아오는 차 안에서 물었어요. 자기, 아까 어머님 말씀 좀 그렇지 않았어? 우리 아빠 공방 얘기 나올 때. 남편은 운전대를 꺾으며 심드렁하게 대답했어요. 에이, 그 얘긴 왜 또 꺼내? 당신 우리 엄마가 원래 그런 성격인 거 알잖아. 그런 말이 뭐 어때? 그냥 넘겨. 어른들 말씀에 일일이 반응하면 자기만 피곤해져. 아이 때문에, 가정의 평화 때문에, 남편의 체면 때문에. 저는 그렇게 계속 넘기고 또 넘겼어요. 그러다 재작년 봄에 친정아버지가 갑자기 쓰러지셨어요. 담도암 사기를 진단받고 1년 8개월 동안 투병하셨어요. 저는 회사에 반차 조퇴를 밥 먹듯 쓰며 아버지 병실을 지켰어요. 병원비만 몇 천만 원이 들어갔죠. 그동안 시댁 식구들은 병문안 한 번을 안 오고 시어머니는 전화로 이러시더라고요. 예, 안병동은 내가 무서워서 못 가. 대신 진호편에 봉투 하나 보냈으니까 그걸로 위로 삼아라. 내 대신 사돈께 안부 전하고. 봉투 안에는 10만 원이 들어 있었어요. 시아버지 회가변에 3천만 원을 낸 며느리한테 사돈 임종 앞두고 보낸 위로금이 10만 원이었답니다. 남편은 그 봉투를 저한테 건네면서 아무렇지도 않게 이러더라고요. 엄마가 신경 안 써도 그만인데 그래도 성의는 보이시는 거니까 감사히 받아. 저는 그날 처음으로 이 사람이 정말 낯설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 2년 가까운 시간 동안 남편도 저희 아버지 병문안을 딱 2번 왔답니다. 그것도 회사 저녁 약속 가는 길에 10분 정도 얼굴만 비추고 갔어요. 마지막으로 다녀간 날 병실을 나서면서 남편이 저한테 이러더라고요. 장인어른 성수동 건물 말이야. 임대 수익이 얼마나 나오는지 자기 알아? 나중에 정리할 때 참고하게. 저는 그때 그 말이 그저 실없는 소리인 줄만 알았답니다. 아버지가 임종하시기 사흘 전이었답니다. 저는 병실에서 아버지 손을 잡고 있었죠. 아버지는 마른 손으로 제 손을 꽉 쥐시더니 아주 낮은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지연아,
아빠 공방 서랍 맨 아래 칸에 갈색 봉투 하나 있어. 아빠 죽고 49제 다 지내고 나서 그거 꼭 혼자 열어봐라. 진호 있는 데서는 절대 열지 말고. 알았지? 아빠랑 약속하는 거다. 저는 그때 아버지가 무슨 말씀하시는지 잘 몰랐답니다. 그저 마지막 유언이라 생각했죠. 네, 아빠. 걱정 마세요. 아빠 말씀대로 할게요. 그렇게 대답했어요. 아버지는 그제야 눈을 감으시며 아주 옅게 웃으셨답니다. 49제 날 시어머니와 시아버지는 결국 오지 않으셨어요. 지방에 사는 친척 결혼식이 겹쳤다는 게 이유였답니다. 남편은 반나절만 있다가 회사 회식이 있다며 먼저 자리를 떴고요. 저는 아들을 데리고 조용히 아버지 영정 앞에 마지막 절을 올렸어요. 그날 저녁 시어머니한테서 문자 한 통이 왔어요. 지연아, 오늘 저녁 8시에 너희 집으로 갈 테니 진호도 있으라 그래야. 가족회의 좀 하자. 그때만 해도 저는 그게 뒤늦은 위로의 자리인 줄만 알았답니다. 정말이지 순진해도 너무 순진했던 거죠. 시어머니와 시아버지가 저희 집 초인종을 누른 건 정확히 저녁 8시쯤이었어요. 시누이 정미까지 데리고 오셨더라고요. 저는 얼른 과일을 깎아내갔답니다. 어머님 오시느라 힘드셨죠? 사과 좀 드세요. 시어머니는 사과 접시를 흘낏 보시더니 눈길도 안 주고 소파에 앉으셨어요. 시아버지는 헛기침을 2번 하시더니 다리를 쫙 벌리고 소파에 등을 기대셨답니다. 마치 자기 집 안방에 앉으신 것처럼요. 그러고는 남편한테 이러셨어요. 진호야, 오늘은 좀 진지한 얘기를 해야겠다. 지연이도 앉거라. 저는 남편 옆에 조용히 앉았답니다. 남편은 저한테 눈길도 안 주고 시아버지 눈치만 살피고 있더라고요. 시어머니가 먼저 입을 여셨어요. 지연아, 사돈어른 돌아가시고 49제까지 다 지냈으니 이제 정리할 건 정리해야지. 성수동 그 건물 말이야. 그거 그냥 처분하자. 저는 순간 귀를 의심했답니다. 어머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아버지 돌아가신 지 이제 겨우 2달인데요. 2달이면 됐지. 뭘 더 끌어. 그 낡은 벽돌 건물 놔둬봐야 뭐하니? 관리비만 나가고 임대인들 상대하는 것도 골치야. 마침 김포에 부동산 하는 네 시아빠 친구가 있는데 14억에 사겠다는 사람이 있단다. 그 정도면 아주 잘 받는 거 아니냐? 저는 그때 처음으로 목소리가 조금 떨렸어요. 어머님, 무슨 말씀이세요? 그 건물 시세가 최소 70억이에요. 감정평가만 받아봐도 60억은 넘게 나올 거고요. 시어머니는 코웃음을 치셨답니다. 70억? 아이고, 얘가 부동산을 몰라도 너무 모르네. 그 낡아빠진 빨간 벽돌 건물이 무슨 70억이야? 밖에서 보이지도 않는 그 뒷골목에 처박혀 있는 걸리. 시아버지가 잘 봐줘서 14억이지. 시장에 내놓으면 10억도 못 받아. 어이구, 그딴 구닥다리 건물? 야, 지나가던 개한테 줘도 안 가져간다. 그딴 구닥다리 건물. 아버지가 40년 동안 벽돌 한 장씩 쌓아 올린 그 건물이 이 여자 입에서는 5초 만에 그딴 구닥다리로 정리되고 있었답니다. 저는 무릎 위에 올린 손을 꽉 쥐었어요. 시누이 정미까지 옆에서 킥킥거리더라고요. 언니, 우리 신노년 8층 빌딩은 감정가만 320억이야. 320억. 언니네 그 성수동 벽돌집이랑은 급이 달라도 너무 달라. 아빠가 그거 처분해 주신다는 것만 해도 감사한 줄 알아, 언니. 저는 남편을 쳐다봤어요. 남편은 그저 사과 조각만 만지작거리고 있더라고요. 자기야, 자기는 어떻게 생각해? 남편은 그제야 고개를 들었답니다. 응, 나도 어머니 말씀이 맞는 것 같아.
자기 혼자 그 건물 관리 못하잖아. 임대인 컴플레인 오면 응대할 사람도 없고 정리해서 목돈으로 쥐고 있는 게 낫지 않을까 싶어. 14억이면 강남에 갭 투자 하나 더 잡을 수 있는 돈이야. 갭 투자 하나 더 잡을 수 있잖아. 그 말이 남편 입에서 그렇게 매끄럽게 흘러나올 때 저는 알았어요. 이 사람은 이미 계산기를 다 두드려 놨다는 걸요. 아니, 8년을 두드려 온 거겠죠. 바로 그때였답니다. 시아버지가 갑자기 가슴을 부여잡으며 아이고, 아이고, 심장이야 하고 신음을 내시더라고요. 시어머니가 화들짝 놀란 척 시아버지 등을 두드리며 이러셨어요. 아이고 여보, 심장약, 심장약. 지연아, 네 시아빠가 심장이 안 좋아서 요즘 잠도 못 자시는데 이 건물 문제로 스트레스 받아서 그러시는 거 아냐? 빨리 결정해서 치워버리자. 시아버지는 주머니에서 하얀 알약통을 꺼내 한 알을 삼키셨답니다. 아주 자연스럽게 그 자리에 있는 저희 모두가 볼 수 있도록. 그런데 그 알약통에는 병원 라벨도 약국 스티커도 없었어요. 이 사람들이 갑자기 낯설게 보이더라고요. 남편은 저를 힐끗 보더니 얼른 시아버지 등을 두드리며 이러더라고요. 아버지, 진짜 괜찮으세요? 지연아, 자기가 좀 잘 생각해야겠다. 아버지 이러다 큰일 나시겠어. 어머님, 아버님. 오늘은 늦었으니까 이 얘기는 나중에 다시 하시죠. 저도 좀 정리할 시간이 필요해서요. 시어머니는 그제야 만족한 표정을 지으셨답니다. 그래, 그래. 잘 생각해봐. 어차피 답은 정해져 있어. 다음 주말까지 결정해서 네 시아빠 친구한테 넘기자. 알겠지? 시댁 식구들이 돌아가고 남편은 씻지도 않고 소파에 널브러져 곧장 잠들었어요. 저는 남편 얼굴을 한참 내려다봤답니다. 결혼 8년 만에 처음으로 이 사람 옆에 눕는 게 무서웠어요. 그날 새벽 2시쯤 아이는 자기 방에서 곤히 자고 있었죠. 저는 옷장 안쪽에 넣어둔 아버지 공방 열쇠를 조용히 챙겨 나왔답니다. 성수동 아버지 공방까지는 택시로 25분쯤 걸렸어요. 5월 새벽 공기가 서늘하더라고요. 40년 된 공방 문을 열자 아버지 살아계실 때 그 구두약 냄새가 그대로 저를 맞았어요. 아버지 작업대 위엔 아직 완성 못하신 검은 구두 한 짝이 그대로 놓여 있었답니다. 저는 그 구두 옆에 잠시 손을 얹었어요. 아빠, 저 왔어요. 조용히 말이 나오더라고요. 서랍 맨 아래 칸. 아버지가 말씀하신 갈색 봉투가 정확히 그 자리에 있었어요. 봉투는 낡았지만 봉인은 아주 단단히 되어 있었답니다. 저는 봉투를 뜯었어요. 안에는 서류 세 뭉치와 아버지가 손으로 쓰신 편지 한 장이 들어 있었답니다. 첫 번째 서류, 부동산 신탁 계약서, 계약일 2021년 3월 15일, 위탁자 김상호, 수탁자 하나신탁, 수익자 김지연. 처분 및 담보 제공 시 위탁자 및 수익자 동의 필수. 신탁기간 5년. 두 번째 서류. 차용증. 채권자 김상호, 채무자 박대성. 대여금 3억 원. 작성일 2021년 4월 8일. 시아버지 자필 서명과 도장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어요. 세 번째 서류. 근저당권 설정 계약서. 채권 최고액 3억 6천만 원. 담보 물건 경기도 김포시 하성면 시아버지 공장 부지 2300평. 저는 아버지 편지를 펼쳤답니다. 지연아, 5년 전 네 시아버지가 공장 자금 급하다며 아빠한테 왔었다. 3억을 빌려줬어. 네 시댁 식구들, 아빠 눈엔 다 보였다. 언젠가 아빠 죽고 나면 저 사람들이 네 건물 뺏으려 들 거야. 그래서 아빠가 미리 방패랑 창을 마련해뒀다. 신탁이 방패고 근저당이 창이다. 강도현 사장한테 가거라.
아빠 20년 지기 친구다. 다 알고 있으니까. 그 사람은 믿어도 된다. 사랑한다, 우리 딸. 절대 울지 마라. 아빠는 처음부터 네 편이었다. 저는 편지를 다 읽고 한참 동안 아무 말도 못했어요. 아버지는 5년 전부터 이 모든 걸 다 알고 계셨던 거예요. 딸 앞에서는 웃으시면서 뒤로는 이 모든 방패와 창을 하나씩 준비하고 계셨던 거죠. 저는 아버지 편지를 가슴에 꼭 안았답니다. 집에 돌아온 건 새벽 4시가 조금 넘은 시각이었어요. 남편은 여전히 소파에 골아떨어져 있었답니다. 저는 조용히 남편 서재로 들어갔죠. 남편 노트북은 절전 모드였고 비밀번호는 아이 생일이라 저도 알고 있었어요. 검색 기록을 열었답니다. 배우자 동의 없는 부동산 담보대출 방법, 상속 부동산 공동명의 전환 절차, 이혼 시 상속 재산 분할 기준 판례, 성수동 4층 상가 감정평가 시세. 남편이 인터넷으로 가장 최근 검색한 검색어였어요. 그때 저는 알았어요. 남편도 시댁도 8년 전부터 이 건물 하나만 바라보고 있었다는 거요. 그리고 오늘부터 저도 8년 전부터 준비된 아버지의 딸이 되기로 결심했어요. 저는 남편이 자고 있는 소파 옆을 지나 침실로 들어갔답니다. 잠은 오지 않았지만 6시 반까지는 눈을 감고 누워 있었어요. 머릿속에는 아버지 편지의 그 한 줄만 맴돌았죠. 신탁이 방패고 근저당이 창이다. 6시 반. 저는 평소보다 30분 일찍 일어나 아침을 차렸어요. 아욱된장국에 삼치구이, 계란말이. 남편이 좋아하는 반찬으로만 상을 차렸답니다. 잠시 후 남편이 부스스한 얼굴로 식탁에 앉았어요. 저는 국그릇을 남편 앞으로 밀어주며 웃었답니다. 자기, 어제 많이 놀랐지? 아버님 심장약 드시는 거 보니까 나도 마음이 좀 그렇더라. 남편이 눈을 반짝 뜨더라고요. 그래, 자기 그럼 어머니 말씀대로 하는 거야? 응, 뭐. 그렇게 급하게 결정할 일도 아니고 다음 주말 전에 감정평가 한 번만 받아보고 그 결과 보고 결정할게. 어머님도 그건 이해해 주시겠지? 남편 표정이 확 풀어졌어요. 그럼 그게 맞지. 국을 후루룩 마시더라고요. 저는 계란말이 한 조각을 남편 밥 위에 얹어주면서 속으로 계산했답니다. 이 사람 눈에 만에 하나라고 들키지 않으려면 앞으로 3주는 이렇게 웃어줘야 한다고요. 남편이 출근하고 아이도 등교버스에 태워보낸 뒤 저는 시어머니한테 먼저 전화를 걸었어요. 어머님, 저 지연이에요. 어젯밤 잘 들어가셨어요? 시어머니 목소리가 대뜸 밝아지더라고요. 어머, 지연이 웬일이야, 이 시간에? 어머님, 어제 아버님 많이 안 좋아 보이시더라고요. 저도 밤새 마음이 편치 않아서요. 어머님 말씀대로 하려고요. 대신 감정평가는 형식적으로라도 한 번 받아야 할 것 같아서 다음 주 수요일에 감정평가자가 건물 실자 하기로 잡아뒀어요. 그래. 우리 지연이가 이렇게 사려 깊게 결정해줘서 얼마나 고마운지. 감정평가고 뭐고 다 형식일 뿐이야. 결과는 뻔한 거니까. 네, 어머님. 그럼 다음 주말에 계약서 도장 찍는 걸로 하시죠. 전화를 끊고 저는 조용히 웃었어요. 시어머니는 지금쯤 시아버지한테 자랑하고 계시겠죠. 여보, 며느리 딱 우리 계획대로 넘어왔어. 오전 10시쯤 저는 성수동으로 향했답니다. 아버지 편지에 적힌 이름 강도연 사장님을 찾아갔어요. 성수동 부동산 컨설팅 회사 상호부동산 대표님이시더라고요. 상호부동산의 상호는 저희 아버지 성함이에요. 아버지가 20년 전에 이 회사 초기 자본 30%를 대주셨다고 예전에 슬쩍 들은 기력이 났답니다. 사무실 문을 밀고 들어가자
60대 초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분이 저를 보고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셨어요. 아이고, 지연이 왔구나. 상호 형님한테 얘기 다 들었다. 강도연 사장님은 눈이 벌써 붉어져 있으셨답니다. 저를 앉히시고 진한 커피 한 잔을 내주셨어요. 서류랑 편지 다 봤지? 그거 형님이 5년 전부터 준비하신 거야. 하나 신탁 담당자도 내가 소개해드렸고 시아버님 3억 차용증 쓸 때 나도 그 자리에 있었어. 심지어 네 남편 회사 부장 승진 발표 났을 때 형님이 이러시더라. 이제 진호도 눈이 뒤집힐 때가 왔구먼. 도연아, 준비 서두르자. 이러시더라니까. 저는 커피 잔을 꽉 쥐었답니다. 사장님, 그럼 앞으로 저는 뭘 해야 할까요? 할 게 많다, 지연아. 첫째, 신탁계약서 원본은 절대 네 남편 손에 들어가면 안 돼. 잘 지켜라. 혹시 몰라 내가 금고에 하나 더 복사해서 보관해뒀으니까 걱정 마라. 둘째, 감정평가 말이야. 형님이 미리 준비하신 게 있어. 강 사장님은 서류철 하나를 제 앞으로 밀어주셨어요. 서류에는 대형 프랜차이즈 커피 브랜드 로고가 찍혀 있었답니다. 이 회사에서 성수동 그 자리를 6개월 전부터 노리고 있었다. 20년 장기 임대에 보증금 15억, 월세 3,500만 원. 형님이 협상 다 맞춰두시고 계약서 서명만 남긴 상태였어. 이거 성사되면 네 건물 가치는 감정가 기준 150억까지 뛴다. 저는 서류를 내려다봤답니다. 계약 예정일이 3주 뒤였어요. 아버지는 정말로 죽어서까지 저를 지키고 계셨더라고요. 사장님, 이 계약은 절대 시댁 귀에 안 들어가야 해요. 당연하지. 그리고 지연아, 하나 더 있다. 네 시아버지 김포 공장 지금 부도 직전이야. 3개월째 어음 막느라 은행 대출 한도 다 끌어쓴 상태고 다음 달에 8억짜리 어음 한 장 더 돌아온다. 형님이 걸어둔 3억 근저당권 지금 실행하면 어떻게 되는 줄 아니? 공장 부지가 경매로 넘어가겠죠. 공장 부지만이 아니라 시댁 강남 아파트도 은행 담보로 잡혀 있어. 도미노야, 도미노. 근저당 실행 타이밍만 잘 잡으면 시댁 재산 전부가 3주 안에 무너진다. 강 사장님은 잠시 커피 잔을 내려놓으시더니 낮은 목소리로 이러셨어요. 지연아, 형님이 마지막에 나한테 이러시더라. 도연아, 지연이가 만약 흔들리면 네가 붙잡아줘라. 우리 딸은 원래 강한 애야. 그냥 잠깐 잊고 있는 것뿐이다. 그 말이 아직도 귀에 남아있어. 지연아, 이제 형님 대신 내가 같이 있어줄게. 아버지께도 사장님께도 얼마나 감사하던지 정말 그냥 눈물이 줄줄 흐르더라고요. 저는 그날 저녁 강 사장님 사무실을 나온 뒤 저는 곧장 서초동 감정평가법인에 연락을 넣었어요. 시댁이 부른 김포 부동산 친구가 아니라 강 사장님이 소개해준 대형법인이었답니다. 실사 날짜는 이틀 뒤. 시댁 몰래 진짜 감정평가부터 받아놓기로 했어요. 다음 날 오후 저는 작은 어머니한테 전화를 걸었답니다. 작은 어머니는 시댁 어른들 중에서도 유난히 저를 예뻐하셨어요. 지연아, 어제 그 얘기 들었다. 예, 네 시아빠 심장약 그거 다 연기야. 그 사람 심장 멀쩡해. 3개월 전에 종합검진 결과지 내가 봤어. 그거 그냥 약국에서 파는 소화제야. 저번 명절에 네 시아빠가 우리 집에서 자랑하더라. 급할 때 이거 한 알 삼키고 인상만 찡그리면 강철 같은 며느리도 다 넘어온다고. 지연아, 네 조심해라. 네 시댁 지금 눈이 뒤집혔어. 저는 통화를 마치고 남편이 퇴근하기 전에 노트에 정리했답니다. 시댁 재산부도 임박. 남편 검색 기록 배우자 동의 없는 담보대출.
시아버지 협심증은 소화제. 시누이 남편 코인 5억 손실. 이제 카드는 다 제 손에 있었어요. 그날 밤 남편이 퇴근하고 소파에 앉았을 때 저는 옆에 앉으며 슬쩍 말을 흘렸어요. 자기야, 아까 낮에 아가씨한테서 전화 왔었어. 자기 알아? 어머님이 강남 아파트 담보 잡아서 자기 갭 투자 밀어주신다더라. 아가씨 몫은 안 챙기실 거고 자기만 밀어주실 거라던데? 남편 얼굴이 굳더라고요. 뭐, 진짜? 엄마가 그런 얘기를 했어? 응, 그래서 아가씨 지금 엄청 화나 있던데? 엄마가 오빠만 챙겨준다고 막 나한테 하소연하더라니까? 나보고 좀 말려달라고 아니면 자기도 껴주라고 해달라고. 남편은 그날 밤 늦게까지 시어머니한테 몇 번이나 전화를 걸었답니다. 엄마, 진짜야? 강남 아파트 담보 얘기 정미한테 했어? 시어머니는 당연히 부인하셨겠죠. 그런데 남편은 이미 반쯤 의심에 잡혀 있었어요. 이튿날 저녁, 이번엔 시누이 정미한테서 저한테 전화가 왔답니다. 언니, 오빠가 오늘 낮에 나한테 전화해서 뜬금없이 강남 아파트 얘기를 캐묻더라. 언니 뭐 하는 거 있어? 아가씨, 나도 자세히는 몰라요. 근데 음모라 그러던데 어머님이 코인 실패한 아가씨 남편 대신 자기한테 다 몰아준다고 했다고 좋아하더라고. 정미 목소리가 대번에 확 올라갔어요. 뭐, 오빠가 그래? 엄마가 그런 소리를 왜 오빠한테만 했대? 내가 지금 우리 남편 빚 때문에 죽겠는데. 시댁 안쪽에 아주 조용히 첫 번째 금이 가고 있었답니다. 수요일 오전 10시가 감정평가일이었어요. 저는 성수동 아버지 건물로 가는 지하철 안에서 남편한테 문자를 보냈답니다. 자기야, 오늘 감정평가 있는 거 알지? 어머님한테는 형식적인 실사라고만 얘기해뒀어. 남편한테서 답장은 응, 알아. 잘 다녀와. 딱 한 줄이었어요. 11시에 강 사장님이 소개해준 서초동 법인 소속 감정평가사 두 분이 도착하셨답니다. 저는 건물 1층부터 4층까지 함께 돌며 구석구석 실사를 도왔어요. 실사가 다 끝난 오후 1시쯤 담당 평가사가 저한테 이러시더라고요. 지연 씨, 이 건물 성수동에서도 특급 입지예요. 대형 프랜차이즈 임대 확정만 되면 감정가 150억 무난합니다. 정식 감정평가서는 이틀 뒤에 나옵니다. 바로 그 순간 제 핸드폰이 울렸답니다. 남편이었어요. 자기야, 나 애 데리고 김포 부모님 댁에 좀 다녀올게. 어머니가 오랜만에 손자 얼굴 뵙고 싶다셔서 저녁 늦게 데려올 거야. 전화가 뚝 끊겼어요. 저는 잠시 그 자리에 서 있었답니다. 이상하게 등 뒤가 서늘하더라고요. 남편이 저한테 아이 데려간다고 이렇게 통보식으로 말한 건 결혼 8년 만에 처음이었거든요. 바로 그때 강 사장님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지연아, 큰일 났다. 오늘 아침에 네 남편이 시댁편 감정사랑 김포 부동산업자를 성수동에 데리고 왔었어. 우리 사무실 옆 건물 CCTV에 잡혔더라. 네 서명이 들어간 부동산 매매 예약 계약서가 이미 돌아다니고 있다는 소문도 있고. 지연아, 지금 당장 우리 사무실로 와라. 저는 택시를 잡아 탔답니다. 사무실에 도착하니 강 사장님 옆에 젊은 변호사님 한 분이 앉아 계셨어요. 지연 씨, 상황이 심각합니다. 오늘 오전 11시경 지연 씨 인감도장으로 위조 서명된 부동산 매매 예약 계약서가 김포부동산에서 작성됐어요. 매매가 14억, 계약금 3억. 그 3억이 방금 시아버님 명의 통장으로 입금됐다는 정보가 들어왔습니다. 저는 잠시 아무 말도 못했답니다. 남편이 정말로 제 인감을 훔쳐서 계약을 진행시킨 거였어요. 지난 주말에 서재 서랍을 뒤지던 남편 모습이
그제야 스치더라고요. 변호사님, 그러면 그 계약은 유효한가요? 그게 핵심입니다. 다행히 이 건물은 하나신탁에 신탁 등기가 걸려 있어요. 신탁 등기 이후 위탁자와 수익자 동의 없는 처분 행위는 원천 무효입니다. 매매 예약 자체가 성립 안 돼요. 게다가 인감도장 위조는 명백한 사문서 위조 및 행사죄, 배임죄까지 걸립니다. 남편분, 지금 경찰서 2번 왔다 갔다 하실 만큼 죄가 무겁습니다. 강 사장님이 옆에서 이러셨어요. 지연아, 신탁이 방패라고 했지? 그 방패가 지금 발동된 거야. 그런데 문제는 지금 너희 아들이야. 네 남편이 아이를 김포에 데려간 게 우연이 아니다. 인질이다. 저는 그 순간 뱃속이 얼얼하게 뒤집혔답니다. 우리 아들 도연이는 이제 겨우 8살이에요. 시댁이라고 하면 낯을 가려서 명절 때도 제 옆에 딱 붙어 있던 아이인데 강 사장님이 이어서 이러셨어요. 작은 어머니한테서 방금 연락 왔다. 지금 시댁에 시누이 부부도 와 있단다. 시누이 남편 그 인간 코인으로 5억 날린 뒤에 오늘부터 김포 시댁에 얹혀 살기로 했다더라.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사장님, 지금 바로 김포로 갑니다. 변호사님도 동행 부탁드려요. 그리고 하나만 더요. 뭔데? 3억 근저당권. 오늘 실행 통지 걸어주세요. 시아버지 공장 부지로요. 변호사님이 놀란 표정으로 저를 봤답니다. 오늘이요? 지금 상황에서 그건 좀 이르지 않을까요? 오늘입니다. 저 사람들이 오늘 저희 아이 데리고 인질극 벌인 이상 저도 오늘부터는 안 봐드릴 거예요. 아버지 편지에 그러셨거든요. 근저당은 창이라고요. 지금이 창을 뽑을 때입니다. 강 사장님이 조용히 웃으셨어요. 형님 말씀이 맞았네. 우리 지연이 원래 강한 애다. 김포로 가는 차 안에서 저는 오직 도연이 얼굴 하나만 생각했답니다. 낯선 시댁 안방에서 무서워하고 있을 우리 아들. 내가 반드시 내 아들을 오늘 밤 안에 반드시 데리고 나온다. 딱 그 한 가지만 되뇌었어요. 오후 5시쯤 저는 강 사장님, 변호사님, 그리고 관할 경찰서 형사 2분과 함께 김포 시댁 앞에 도착했답니다. 시댁 대문은 굳게 잠겨 있었어요. 초인종을 여러 번 눌렀는데도 대답이 없더라고요. 저는 대문 앞에서 큰 소리로 외쳤답니다. 어머님, 아버님, 저 지연이에요. 문 좀 열어주세요. 도연이 데리러 왔어요. 시어머니 목소리가 창문 너머에서 들려왔어요. 도연이는 여기 잘 있어. 걱정하지 마. 근데 지연아, 네가 그 매매 동의서에 도장 찍고 와야 아이 데려갈 수 있어. 어른들이 시키는 대로 좀 해라. 응? 혼자 설레발 치고 다니지 말고. 네가 뭘 안다고 이렇게 어른들 속을 썩이니. 자식 보는 앞에서 애미가 이러면 안 되지. 저는 그때 대문 앞에서 아주 조용히 웃었답니다. 어머님, 지금 문 안 여시면 저희 뒤에 경찰이 서 있어요. 그리고 남편 사문서 위조로 오늘 밤 자정 전에 유치장 들어갑니다. 아버님 3억 근저당권도 오늘 오후 4시에 실행 통지 걸렸어요. 김포 공장 다음 주 월요일에 경매 개시됩니다. 대문 너머에서 시아버지가 소리를 지르셨어요. 뭐? 근저당? 그거 사돈어른 살아계실 때 얘기 아니야? 당사자 죽었으면 다 끝난 거잖아. 아버님, 다 안 끝났어요. 3억 원, 아직 한 푼도 안 갚으셨더라고요. 5년치 이자까지 합치면 3억 6천만 원이에요. 시아버지가 다시 아이고 심장이야 하며 소리를 지르시더라고요. 그런데 이번엔 시어머니도 신경을 안 쓰시더라고요. 자기 살 길이 급하니까요. 시어머니가 갑자기 문을 벌컥 여시더라고요.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있었어요.
남편이 시어머니 뒤에서 저를 노려보고 있었답니다. 그 옆에는 시누이 정미가 입을 쫙 벌린 채 서 있었고요. 저는 남편 얼굴을 똑바로 보고 이러더라고요. 자기 인감도장 어디다 뒀지? 자기 서재 왼쪽 두 번째 서랍이지? 오늘 형사님들이 그 서랍 열어보실 거야. 남편 얼굴에서 순식간에 핏기가 사라졌답니다. 남편이 저한테 다가오려는 걸 형사님 한 분이 팔을 잡으셨어요. 박진호 씨, 사문서 위조 및 행사, 배임 혐의로 임해 동행 요청드립니다. 시어머니가 그때 저한테 매달리셨어요. 지연아, 지연아, 우리 진호 좀 살려줘. 얘가 무슨 죄가 있어. 다 내가 시켜서 그런 거야. 응? 저는 시어머니 손을 조용히 떼어냈답니다. 어머님, 저 어머님 며느리 8년 했어요. 오늘부터는 그 자리 반납할게요. 그리고 시댁 안방으로 걸어 들어갔어요. 도연이가 이불 속에서 저를 보고 우당탕 뛰어나와 안겼답니다. 저는 그 작은 몸을 꽉 안고 처음으로 눈물이 났어요. 엄마, 나 여기 무서웠어. 할머니가 자꾸 아빠 말 잘 들으라고 그랬어. 우리 아들 미안해. 이제 엄마랑 집에 가자. 다시는 여기 안 올 거야. 거실로 다시 나오니 시아버지는 소파에 반쯤 널브러져 계셨어요. 이번엔 진짜로 얼굴색이 안 좋아 보이시더라고요. 시누이 정미가 그 옆에서 남편한테 소리를 지르고 있었답니다. 오빠 미쳤어? 언니 도장 위조했다고? 그러면 우리 신노년 빌딩 지분도 다 압류당하는 거 아니야? 아, 진짜, 나 어떡해. 남편은 아무 말도 못하고 있었어요. 저는 도연이를 안고 시댁 대문을 나섰답니다. 뒤에서 시어머니가 계속 뭐라고 소리를 지르셨는데 이제는 하나도 들리지 않았어요. 차에 도연이를 태우고 저는 강 사장님 옆자리에 앉았어요. 강 사장님이 이러시더라고요. 지연아, 오늘부터가 진짜 시작이다. 다음 주 월요일 김포 공장 경매 개시된다. 김포 시댁을 나온 뒤 며칠이 지났어요. 남편은 그날 밤 형사님들과 함께 조사받고 새벽에 풀려났답니다. 사문서 위조는 벌금형이 나올 사안이었지만 남편 회사에는 이미 감사팀이 붙기 시작했다는 정보가 들어왔어요. 그리고 그 다음 주 화요일 아침 시어머니한테서 문자 한 통이 왔답니다. 지연아, 이번 주 토요일 저녁 6시 강남 청담동 해원 한정식집에 시댁 친척들 다 모인다. 어른들 앞에서 사돈어른 유품 정리 문제 상의하자. 도연이 데리고 꼭 와라. 안 오면 네가 시댁 어른들 2번 무시하는 걸로 알겠다. 유품 정리 문제 상의. 저는 그 문장을 2번 읽었어요. 아, 이 사람들이 사돈들 앞에서 저를 매도하려는 자리를 만들었구나 싶더라고요. 저는 곧장 강 사장님한테 전화를 걸었답니다. 사장님, 시댁이 토요일 저녁 강남에서 친척 모임을 소집했어요. 저 사돈들 앞에서 조리돌림하려는 것 같아요. 강 사장님이 잠시 조용하시더니 아주 낮게 웃으셨어요. 지연아, 그 자리가 우리한테는 아주 좋은 무대다. 다 부르자. 토요일 오후 5시 30분. 저는 검은색 정장을 입고 도연이 손을 꼭 잡고 청담동 해원 앞에 도착했답니다. 강 사장님과 변호사님, 그리고 3분이 더 저를 기다리고 계셨어요. 프랜차이즈 커피 브랜드 본사 상무이사 김영수 상무님, 남편 회사 인사팀장 이철민 팀장님, 가리고 서초동 감정평가법인 대표님, 아버지의 20년 인맥과 강 사장님의 5년 준비가 만든 4분의 조력자였답니다. 강 사장님이 제 어깨를 툭 두드리시더라고요. 지연아, 형님이 오늘 이 자리 하늘에서 다 지켜보실 거야. 절대 목소리 안 떨어져도 된다. 준비되셨죠, 지연 씨? 네, 사장님.
도연이는 매니저님이 별실에서 봐주신다고 하셨어요. 저는 도연이를 매니저님께 맡기고 8명 규모의 큰 방문 앞에 섰답니다. 문을 밀고 들어갔더니 방 안에는 시어머니, 시아버지, 남편, 시누이 부부, 그리고 시댁 친척 어른 5분이 앉아 계셨어요. 시어머니가 저를 보시더니 대뜸 소리를 지르시더라고요. 어머 얘가 진짜 왔네? 얘들아, 이게 우리 며느리야. 사돈어른 돌아가시자마자 성수동 건물 안 팔겠다고 시부모한테 대들고 저번 주엔 우리 진호까지 경찰서에 쳐넣은 그 며느리. 시댁 친척 어른 한 분이 혀를 쯧쯧 차셨어요. 요즘 며느리들은 다 저렇다니까. 시아버지도 이러시더라고요. 지연아, 어른들 앞에서 네 잘못 인정하고 매매 동의서에 도장 찍어라. 그럼 오늘 이 자리에서 다 없던 일로 하자. 저는 그때 아주 조용히 방 안을 둘러봤답니다. 그리고 이러더라고요. 어머님, 저 오늘 인사만 드리러 온 게 아니에요. 저도 손님 몇 분 모시고 왔거든요. 문 밖에서 강 사장님, 변호사님, 그리고 3분의 임원이 차례로 들어오셨어요. 방 안 공기가 확 바뀌었답니다. 시어머니 얼굴에서 웃음이 싹 거쳤어요. 누구야, 이 사람들은? 변호사님이 서류 가방을 열며 이러셨어요. 안녕하세요. 김지연 씨 대리인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몇 가지 서류를 공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서류, 부동산 신탁 등기 등본이 원탁 위에 올려졌답니다. 성수동 건물은 2021년 3월 15일부로 하나신탁에 신탁 등기되어 있습니다. 위탁자 및 수익자 동의 없는 매매는 원천 무효입니다. 지난주 진행된 매매 예약 계약은 법적 효력 자체가 없습니다. 두 번째 서류, 프랜차이즈 임대 계약서, 본사 김영수 상무님 소개드립니다. 성수동 건물, 다음 주 월요일 20년 장기 임대 계약 체결 예정입니다. 보증금 15억, 월세 3,500만 원, 감정가 기준 150억 가치입니다. 김영수 상무님이 명함을 시어머니 앞에 내미시며 이러셨어요. 어머님이시죠? 저희 본사에서 이 건물 6개월 전부터 노렸습니다. 김상호 사장님이 살아계실 때부터 협상해 오던 자리예요. 14억에 파신다는 얘기 듣고 저희가 다 놀랐습니다. 시어머니가 그때 벌떡 일어서시더라고요. 150억? 지금 뭔 소리야 그게. 그 낡은 벽돌 건물이? 시댁 친척 어른 한 분이 안경을 벗으며 이러셨어요. 이보게 며느리 헐뜯을 게 아니라 자네 그동안 뭘 봤나? 사돈이 그런 건물을 남겨주셨는데. 세 번째 서류, 남편 인감 위조 계약서, 형사 고발장 접수증. 박진호 씨, 사문서 위조 및 행사, 배임 혐의로 검찰 송치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철민 인사팀장님 소개드립니다. 회사 감사팀에서 배임 혐의 확인 중이며 다음 주 인사위원회 소집됩니다. 이철민 팀장님이 남편한테 조용히 이러셨어요. 박 부장, 월요일 아침 9시 감사팀 회의실로 와주세요. 승진 심사는 자동 보류입니다. 그리고 회사 명예 관련해서 다른 안건도 몇 개 올라와 있습니다. 남편이 그때 얼굴을 감싸며 고개를 푹 숙였답니다. 시어머니가 이번엔 저한테 매달리셨어요. 지연아, 우리 진호 인생 여기서 끝나. 너 정말 이럴 거야? 응? 8년 부부인데. 저는 시어머니를 똑바로 보고 이러더라고요. 어머님, 지난주에 뭐라고 하셨죠? 이딴 구닥다리 건물? 저도 안 가져. 라고 하셨잖아요. 저도 오늘 그대로 돌려드릴게요. 이딴 파렴치한 시댁? 저도 안 가져요. 방 안이 순간 조용해졌답니다. 시댁 친척 어른들이 서로 얼굴만 쳐다보시더라고요. 네 번째 서류, 3억 근저당권 실행 통지서. 아버님,
저희 아버지 3억 원 대여금 5년째 한 푼도 안 갚으셨죠. 오늘 오후 4시 기준 김포 공장 부지 경매 개시 확정됐습니다. 다음 달 25일 첫 매각 기일이에요. 시아버지가 그때 또 가슴을 부여잡으시며 아이고, 아이고 심장이야 하고 쓰러지려 하셨어요. 저는 아버님을 똑바로 보고 이러더라고요. 아버님, 그 소화제 지금 드셔봐야 아무 소용 없어요. 작은 어머니한테 다 들었어요. 지난달 종합 검진 결과 심장 아주 튼튼하시더라고요. 시어머니가 시아버지 등을 후려치셨어요. 당신 얘한테 그 소리까지 흘러들어갔어? 이 인간아. 그때 시누이 정미가 시어머니한테 벌떡 일어나 소리를 질렀답니다. 엄마, 진짜야? 오빠 승진 심사 날아가고 공장 부지 경매. 그럼 우리 신노년 빌딩 지분은? 나 어떻게 살아? 엄마가 다 오빠 편만 들어서 이렇게 된 거잖아. 시어머니와 시누이가 서로 머리끄덩이를 잡으려는 걸 시댁 친척 어른들이 뜯어 말리셨어요. 방안이 이미 아수라장이었답니다. 시어머니가 결국 저 앞에 무릎을 꿇으셨어요. 지연아, 부탁이다. 좀 봐줘라. 응? 근저당권만이라도 좀 밀어줘. 우리 신노년 지분만이라도. 남편도 그제야 자리에서 일어나 저한테 다가오려 하더라고요. 지연아, 자기야. 나 좀 봐줘. 도연이 생각해서라도. 저는 남편 말을 딱 잘랐어요. 자기. 아니, 박진호 씨. 도연이 얘기 자기 입에서 꺼내지 마요. 자기가 저번 주에 도연이 데리고 시댁 갔을 때 그 아이 심장이 얼마나 뛰었는지 알아요? 남편이 그 자리에 주저앉았답니다. 저는 무릎 꿇은 시어머니를 한참 내려다봤어요. 그리고 조용히 이러더라고요. 어머님, 어른들 말씀에 일일이 반응하면 자기만 피곤해진다면서요. 그냥 넘기세요. 방을 나오면서 저는 시댁 친척 어른들께 정중히 목례를 했답니다. 그리고 강 사장님, 변호사님과 함께 별실에서 도연이를 데리고 나왔어요. 도연이가 제 손을 꼭 잡으며 이러더라고요. 엄마, 이제 집에 가? 응, 이제 집에 가자. 우리 아들. 뒤에서 시댁이 서로를 물어뜯는 소리가 계속 들려왔지만 이제 저한테는 하나도 들리지 않았답니다. 청담동 해원을 나온 그 밤, 저는 도연이를 재우고 거실에 혼자 앉았어요. 텅 빈 소파가 이상하게 편안하더라고요. 8년 만에 처음으로 남편 눈치 안 보고 소파 한가운데에 쭉 다리를 뻗었답니다. 그로부터 3주, 모든 일이 도미노처럼 무너져 내렸어요. 첫 번째 도미노, 김포 공장. 아버지가 걸어두신 3억 6천만 원 근저당권이 실행되면서 시아버지 공장 부지 2,300평이 경매에 넘어갔답니다. 시아버지는 경매 정지 가처분을 신청하셨지만 변호사님이 완벽하게 막았어요. 채무사실 자체가 시아버지 자필 서명과 도장으로 확인되니까 법원에서 기각되는데 이틀밖에 안 걸렸답니다. 첫 매각 기일에 유찰되고 두 번째 기일에 감정가의 64%인 8억 2천만 원에 낙찰됐어요. 공장 직원 35명은 하루아침에 일자리를 잃었고 시아버지는 체불 임금 소송까지 맞았답니다. 작은 어머니가 전해주시기를 시아버지가 낙찰 결과 통보받던 날 소파에 주저앉아 사돈어른이 진짜 이렇게 나올 줄은 몰랐어 하고 중얼거리셨대요. 아버님, 저희 아버지는 5년 전부터 이렇게 나오실 준비를 하셨던 겁니다. 두 번째 도미노, 강남 아파트. 공장 부지가 넘어가자마자 은행이 움직였어요. 시아버지 명의로 된 강남 아파트 담보대출 12억이 연쇄 회수 통보를 받았답니다. 대출 상환 기한 30일. 시어머니는 백방으로 뛰어다녔지만 그때는 이미 시댁 신용등급이 바닥이었어요.
시어머니가 작은 어머니한테 전화해서 언니 2억만 빌려줘. 제발 하고 울었다고 하더라고요. 작은 어머니는 이러셨답니다. 내가 왜 며느리한테 소화제 먹으면서 심장병 연기하라고 남편한테 시킨 사람이 나한테 돈을 빌려달라고? 결국 강남 아파트도 강제 매각당했답니다. 28평짜리 아파트가 17억에 팔렸고 대출금과 세금을 제하고 시부모 손에 남은 돈은 2억이 채 안 됐어요. 세 번째 도미노. 신노년 빌딩. 신우이 정미 남편이 코인으로 날린 5억의 빚쟁이들이 정미 몫의 빌딩 지분을 압류했답니다. 시댁 친척들도 공장 투자금 반환 소송을 걸었고요. 청담동 해원에서 시어머니 편을 들어줬던 그 친척 어른들이 이번엔 칼을 들고 돌아선 거예요. 시아버지는 친척들 빚과 정미 남편 빚을 막으려고 결국 신노년 빌딩 지분마저 헐값에 처분하셨답니다. 감정가 320억이라고 큰 소리치던 그 빌딩. 시댁 몫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어요. 남편은요? 회사 인사위원회에서 사문서 위조에 따른 품위 유지 위반으로 권고사직 처분을 받았어요. 부장 승진은 당연히 취소됐고 업계에 소문이 퍼지면서 어느 건설사에서도 받아주지 않았답니다. 건설업계가 좁잖아요. 아내 인감 위조해서 장인 건물 빼돌리려 한 놈이라는 말이 돌면 누가 그 사람한테 계약서 도장을 맡기겠어요. 저는 남편한테 이혼 소송을 걸었어요. 사유는 사문서 위조, 배임, 유책 배우자. 법정에서 남편 노트북 검색 기록이 증거로 제출됐답니다. 배우자 동의 없는 부동산 담보대출 방법, 이혼 시 상속 재산 분할 기준 판례. 판사님이 그 목록을 하나하나 읽으시는 동안 남편은 고개를 한 번도 못 들었어요. 재판부는 남편의 유책을 전면 인정하고 위자료 5천만 원과 도연이 친권 및 양육권 모두 저에게 판결했답니다. 판사님이 판결 이유를 읽으시면서 이러셨어요. 피고인은 혼인 기간 동안 원고의 상속 재산을 탈취하기 위해 조직적으로 움직였으며 미성년 자녀를 이용한 심리적 압박까지 가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남편은 법정에서 마지막으로 이러더라고요. 지연아, 내가 잘못했어. 제발 한 번만 더 기회를 줘. 저는 남편을 한번 쳐다봤어요. 8년 동안 매일 아침 국을 끓여줬던 사람, 명절에 전 부치며 뒤에서 밥그릇만 내려다보던 사람, 장인어른 임종 앞에서 건물 임대 수익을 물어보던 사람. 그 얼굴을 마지막으로 보면서 이러더라고요. 박진호 씨, 기회는 8년 동안 매일 줬어요. 자기가 매번 넘긴 거죠. 시어머니는 따로 명예훼손으로 벌금형을 받으셨어요. 아이 돌잔치 때 손님들 앞에서 친정이 소박해서 예단도 500만 원밖에 못 해왔다고 떠든 건 녹음까지 남아 있었거든요. 법원에서 벌금 300만 원 선고를 받으시는 순간 시어머니가 판사님한테 이러셨대요. 예단 얘기한 것도 죄가 됩니까? 판사님이 조용히 대답하셨답니다. 공연히 타인의 사회적 가치를 훼손하셨으니까요. 시부모는 강남 아파트를 잃고 경기도 외곽 빌라 반지하로 이사하셨답니다. 작은 어머니가 나중에 전해주시더라고요. 네 시어머니 지금 반지하에서 시아버지랑 매일 싸운다. 서로 네가 욕심부려서 이 꼬라지가 됐다고. 시아버지는 네가 며느리 건물에 눈독 들여서 집안이 망했다고 소리를 지르고 시어머니는 당신이 사돈 어른한테 3억 빌린 걸 숨겨서 이 꼬라지다라고 받아치고. 저는 그 말을 듣고도 아무 감정이 없었어요. 그 사람들은 남 탓을 하면서도 한 번도 며느리한테 미안하다는 말은 안 하셨더라고요. 신우이 정민은요? 남편 코인 빚 5억을 갚으려고 결국 본인들 집까지 팔았답니다. 명품 가방 들고 언니네 성수동 벽돌 건물, 그것도
모 건물이라고 하던 그 시누이가 지금은 시부모 반지하 옆 원룸에서 배달 알바를 하고 있다고 들었어요. 저한테 한번 연락이 왔답니다. 언니, 나 500만 원만 빌려줘. 제발. 저는 읽고 답장을 안 했어요. 그리고 저는요. 성수동 아버지 건물. 대형 프랜차이즈 커피 브랜드와 20년 장기 임대 계약을 체결했답니다. 보증금 15억, 월세 3,500만 원. 계약서에 서명하던 날 강 사장님이 저한테 이러셨어요. 지연아, 형님이 30년 동안 벽돌 한 장씩 쌓으신 건물이야. 이제 네가 그 위에 한층 더 올리는 거다. 저는 건물 1층, 아버지 공방이 있던 자리에 작은 전시관을 만들었어요. 이름은 상호당. 아버지가 40년간 만드신 수제화 샘플들과 아버지 작업대와 도구들을 그대로 전시해뒀답니다. 그리고 수제화 장인 자녀들을 위한 장학재단도 설립했어요. 재단 이름도 상호장학회. 아버지 이름으로 아버지가 평생 믿으셨던 손에 흙 묻히고 버는 사람들의 자녀를 돕는 거예요. 강 사장님과는 자산관리회사 상호에셋을 공동 설립했답니다. 저는 공동대표가 됐어요. 광고회사 카피라이터에서 건물주이자 자산관리회사 대표로 아버지가 남겨주신 방패와 창이 결국 저를 여기까지 데려왔더라고요. 도연이는 이제 새 학교에서 친구들도 많이 사귀었어요. 이삿날 저녁 도연이가 저한테 이러더라고요. 엄마, 외할아버지 사진 내 방에 걸어도 돼? 당연하지. 외할아버지가 우리 도연이 제일 좋아하셨는데. 도연이는 아버지 영정 사진을 자기 책상 옆에 세워뒀답니다. 매일 아침 학교 가기 전에 할아버지 다녀올게요 하고 인사를 해요. 저는 그 모습을 볼 때마다 아버지 편지의 마지막 문장이 떠오르더라고요. 사랑한다, 우리 딸. 절대 울지 마라. 아빠는 이미 네 편이니까. 아빠, 저 안 울어요. 대신 아빠 이름으로 웃고 있어요. 구독자 여러분, 탐욕은 결국 자기 발등을 찍더라고요. 아버지가 사돈한테 빌려주신 3억 원의 선의가 결국 그 탐욕의 칼날을 되돌려 보냈답니다. 그리고 대가 없이 묵묵히 쌓아 올린 것들은 언젠가 반드시 나를 지켜주는 방패가 되더라고요. 저의 속 시원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려요. 더 알찬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 어디에서 듣고 계세요? 여기는 서울입니다. 지금까지 인생의 향기가 깊어지는 사연 빵집이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오늘도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